이때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발을 반으로 잘라서 텐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2024년 21살이 된 홍익대학교 서울미술 패션 디자인과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온 이광현입니다. 합격 진심으로 축하하고 요즘에 뭐 하고 지내요? 요새는 친구들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게 다인 것 같아요. 뭐 알바도 했다는데 무슨 알바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한 달 동안 잠깐 백화점에서 옷 판매하는 알바 좀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통틀어서 2.66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쯤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쭉 한 것 같아요. 세종 캠퍼스에 지원했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만 붙었습니다.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기 정도 다녔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입시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꼭 반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재밌는 작품 활동도 있었어서 나름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점점 미련이 남아서 이때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수를 결심했습니다. 반수할 때 7월 달에 학생이 이제 입사미를 처음 찾아온 거죠, 그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 선택에 있어서도 가장 잘 알려진 학원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게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학원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은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 수능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실기를 병행하기에는 또 걱정이 컸어서 미술 우수자 전형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미술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실기라는 인식이 많은데 다행히도 광현 학생은 실기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홍대 면접을 치러 가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아무래도 실기를 준비해 왔기에 그림을 그리는 문제에 대해서 득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아무리 비실기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도 그림을 어쨌든 그려야 하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서 실기 역량이 크다고 봅니다. 현역 때 서류를 준비했던 전형과 재수를 하면서 준비할 때 서류의 양식이 살짝 바뀌었었는데 그 양식을 맞추는 전략도 충분히 배우면서 좀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교과, 비교과? 교과 6개, 비교과 6개로 맞췄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축전이 있었는데 그때 작품을 구상해서 출전했는데 그때 한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을 보면은 다른 신발들과 다르게 줄 같은 게 엮여져 있는 디테일들이 있었는데 그 신발을 반으로 잘라서 실제 신발을 사서? 아니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 신발을 반으로 잘라서 텐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봐서 출전을 했습니다. 신발을 모티프로 텐트를 만들었네. 그랬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 제출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보는 친구들이랑 미술 선생님께서 그림 방향을 잘못 보시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드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소에 대해서 기발하다고 다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면접을 잘 봤기 때문에 최종 합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면접 풀이 한번 듣고 싶은데 1번 문제부터 설명해 줄래요? 1번 문제에서는 우선 자화상 세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문제에서는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작품에서 우선 조형 요소보다는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작품에 대해 작가의 이름과 제목이 같이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의 제목과 어우러져서 대상의 얼굴을 빛에 의한 그림자로 다소 흐릿하게 묘사를 하면서 기억 속에 있는 흐릿한 대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자화상이라는 것은 대상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지는 게 대다수인데 이 작품은 그렇다기에는 조금 대상의 얼굴이 일그러뜨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대상의 외면이라기보다는 내면을 표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배경이 푸른 색감으로 다소 어둡게 칠해져 있었는데 그 배경과 어우러져서 비교적 부정적인 내면을 복잡한 심리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대상의 얼굴만 나와 있지 않고 옆에 나뭇가지도 같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꺾인 모습처럼 대상의 모습도 꺾여가지고 다른 작품에 비해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소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부위를 조금 돌출시켜서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은 상태의 모습을 기록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형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점선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미지가 아니라 시의 한 구절 같은 게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구절을 보고 거울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없지만은 그 거울 속에는 자신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에게 제 그림을 설명할 때 거울이라는 키워드가 자신의 이상, 꿈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벽에 가로막혀서 그 벽 너머를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벽 너머를 확신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벽을 앞에 그려서 대상이 벽 너머를 볼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어서 화면 절반 이상을 벽으로 칠해서 분단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 주려고 면접관님들께서 그림의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고 싶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면접관님들이 수긍을 하시면서 끄덕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지원 동기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AI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고 마지막 질문으로 비교과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죠. 왜냐면 나는 이제 광현이랑 마지막에 우리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좀 남아있어서 그거대로 잘 했어요? 네, 준비를 마지막까지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뭔가 광현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하고 원한다는 거는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이게 지원 동기를 말할 때 조금은 설명적으로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마지막에 조금 있더라고, 그치? 그래서 약간은 그 말에 가려져가지고 면접관들은 광현이 처음 보니까 단순간에 진짜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 동기를 만들고 좀 줄이고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본인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다면은 그 의지를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어쨌든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 늘어지게 준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면접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도 드로잉을 열심히 하고 평소에 깔끔하게 그리는 거랑 필업 조절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미리 생각해보고 조금 더 자신이 좋아하는 거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뚜렷해졌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